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연동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늬만 공모, 측근 인사 논란을 빚어온 제주도 산하 기관장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행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장입니다. 몇 가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를 둘러싼 각종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므로써 인사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 지사는 공공기관장이 도정 철학에 맞게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에 맞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임명되는 공공기관장은 경영 능력, 전문성과 함께 공인의 자세도 인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 괜당 문화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사실은 모호하게 섞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중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 전문기관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뒤 제주도의회에 보고하는 이른바 경영평가제를 새로 시행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사직서를 낸 8개 공공기관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해 6개 기관장은 교체하고 테크노파크와 여성가족연구원 등 2개 기관장은 재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일선학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혀왔죠. 제주도 교육청 조직 개편안에도 핵심 내용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청 인원을 줄여 학교로 보내겠다는 것인데 내부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진보교육감 4년의 얼개를 짜는 제주도 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안은 2가지. 기존 조직에서 큰 변경 없이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분리하고 학생지원과와 학생안전과를 신설하는 안과 학생지원단을 새로 꾸리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핵심은 교육청 인원을 각각 10%와 20% 줄여 일선학교 행정실과 교무실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느냐가 저는 조직진단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원자 중심으로 또는 교원 자격자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먼저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도교육청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이 통폐합되는 직속기관의 불만과 직종과 직급 간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중간 보고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라도 개편안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교육감부터가 교실을 지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교실을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15일 공청회를 갖고 19일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와 인천 항로에 화물선 2척이 이달 취항합니다. 제주업체인 제양항공해운은 5,900톤급 화물선인 헤르메스-호를 오는 23일부터 제주 인천 항로에 일주일에 3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헤르메스-호는 컨테이너 150개와 트럭 60대, 승용차 100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또 인천의 미래해운은 6,543톤급 미래 11호를 이달 말 취항시키기로 하고 선박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운항이 끊기면서 빚어졌던 물류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기증은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기부죠. 제주도 내 장기 기증 대기자가 27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장기 기증 등록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동안 만성 신부전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던 윤창근 씨.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윤 씨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3주 전 신장을 기증받은 겁니다. 이식을 해주셨다 그러길래 저는 진짜 몸둘 바를 몰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앞으로 제 삶도 뭐 기존에 살았던 삶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남한테 봉사도 좀 하고. 윤 씨처럼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제주도민은 272명. 이들을 위한 사랑의 장기 기증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도 내 장기 기증 신청자가 10,000명을 넘었지만 장기 기증 등록률은 1.6%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기를 기증받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장기 기증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찾지만 외국에서는 내가 왜 장기 기증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 공감에서 실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치안 만족도가 3년째 최하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들이 잇따라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현직 경찰관 간부는 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청사에서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해양경찰관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상관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막아야 될 분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죠. 현직 경찰관들이 치안을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동안 제주 지역 5대 범죄 발생률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1,998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치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치안 만족도는 지난 2012년 하반기와 지난해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16개 지방청 가운데 15위로 겨우 최하위를 면했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이 되겠다는 구호가 제주에서만은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지금은 파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큰 만큼 나가실 땐 체온 조절에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에서 2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대정의 기온 22도, 한림과 고산 23도, 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면서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성판의 기온 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마라도와 가파도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늦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중반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재발생률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상반기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고사목 제거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재 13%가 재선충에 감염됐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 4월에는 48%인 6만 4천여 그루가 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하는 한편 예찰과 방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혜은이와 함께하는 린나이팝스의 당신만을 사랑해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뮤지엄 극장에서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을 주제로 전통 문화강좌를 개최합니다. 제주 서울 서예교류전이 3다 연수학회 주최로 오는 15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다양성의 미술 판화전이 다음 달 12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상설 전시실에서 열리며 7명의 작품 40점이 전시됩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내일 저녁 6시 강당에서 발굴에서 전시까지를 주제로 인문학 강연, 토요 박물관 산책을 개최합니다. 제주시 관동로에 문을 여는 그림책 갤러리 제라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강요배 그림 소나기 원화전 소년 소녀를 만나다를 마련합니다. 사단법인 제주어 보존회는 다음 달 11일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며 오는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시 정든로에 있는 KNJ는 영어 통역사 3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3국에 8,9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어제 새벽 6시 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모 호텔 옆 공원에서 안덕면 49살 강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강 씨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 4월 방송했던 4.3 특별기획 음악 다큐멘터리 산들 바다의 노래에 수록됐던 노래들이 음반으로 발매됐습니다. 제주 MBC와 쌍나팔 뮤직이 공동 제작한 4.3 헌정 앨범에는 다큐 수록곡과 제주 민요 등 10곡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방송대상 지역 다큐멘터리 부분 작품상을 수상한 산들 바다의 노래는 오는 14일 오전 앙코르 방송됩니다. 우리나라 난초 종의 70% 이상이 제주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2010년부터 난초 분포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분포하는 난초 112종 가운데 72%인 81종이 제주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자생하는 난초 가운데 한란과 진해반란 등 멸종 위기종이 14종이고 한라 감자 난초와 한라 새우 난초 등 희귀 난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내 양돈장에서 돼지 열병 항체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양돈장 2곳의 돼지 16마리에서 열병 항체가 검출돼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체가 열병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것인지 백신에 의해 생긴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 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협치위원회는 도의회와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협치 시책 수립과 추진, 민간활동의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